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를 어떤 경우에 써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꼭 최소 공배수를 써야만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정복하시면 다른 상황에서도 최소 공배수를 잘 이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1. 동시에 시작해서 다시 만나는 경우 2. 두 톱니바퀴 회전 만나기 3. 가장 작은 정사각형 정육면체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어느 역에서 열차는 12분마다 버스는 15분마다 출발한다. 오전 8시에 열차와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였다면 그 이후에 열차와 버스가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열차는 12분마다 출발하고요. 버스는 15분마다 출발합니다. 오전 8시에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열차와 버스가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간격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가는 두 개 이상의 간격들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납니다. 바로 그 점이 두 간격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간격과 아래 간격이 지금 서로 다른데요. 이것이 일정하게 간격들이 일정하게 나가야 됩니다. 자, 아래 간격도 위의 간격과 다르지만 아래 간격은 아래 간격대로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간격을 여러분들이 이상한 숫자로 잡더라도 이 위에 거와 아래 거 간격들이 이게 쭉 나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간격과 이 간격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열차는 12분마다 버스는 15분마다 출발을 합니다. 간격이 다르죠. 다르지만 이것이 쭉 진행을 하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12와 15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지점입니다. 12와 1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12, 15 쓰시고 받침대 하시고, 자, 여기 2와 3으로 할지 5로 할지 그거는 지금 숫자가 작으니까 3이라는 거가 선뜻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숫자가 크다 보면은 맨 먼저 2로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2, 3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빼세요. 두 수를 빼주세요. 빼서 나원수로 하시면 됩니다. 빼서 나원수로 하다가 안 되면은 그 뺀 수의 약수로 하면은 분명히 됩니다. 자, 지금은 3으로 빼면은 3이 나오죠. 3으로 해보겠습니다. 3, 4, 12, 3, 5, 15. 4와 5는 더 이상 안 되죠. 3개를 곱해주면은 최소 공배수가 나옵니다. 60입니다. 여기서 60은 60분이죠. 12분, 15분이니까. 문제에서 오전 8시에 동시에 출발하였고 그 이후에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60분마다 만난다라고 했죠. 60분은 1시간이죠. 1시간 지난 오전 9시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형과 동생이 트랙 한 바퀴를 도는데 각각 45초, 60초가 걸린다. 이와 같은 속력으로 출발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트랙을 돌 때 형과 동생은 몇 초 후에 처음으로 출발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지 구하여라. 네, 형은 45초 걸립니다. 동생은 60초 걸립니다. 그러면 간격이 형은 45초고 동생은 60초가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지점은 45와 60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45와 6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줍니다. 45, 60 쓰시고 받침대 하시고 두 수를 빼봅니다. 15죠? 15로 해보세요. 3, 4, 15, 4, 60 나오죠? 3과 4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 세 수를 곱해줍니다. 15, 4, 3. 이거 60이고 3 곱하면 180초죠? 그래서 180초는 지금 초로 물어봤으니까 분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몇 초 후 처음으로 출발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느냐? 180초 후가 되겠습니다.
3. 어느 역에서 부산행 열차는 8분, 광주행 열차는 16분, 강릉행 열차는 20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오전 6시에 세 열차가 동시에 출발하였을 때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부산행 열차는 8분, 광주행 열차는 16분, 강릉행 열차는 20분 간격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세 열차가 만나는 간격은 8분, 16분, 20분의 최소 공배수인 간격이 되는 거죠. 자, 여기만 보시기 바랍니다. 8, 16,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 건데요. 이 세 수 중에서 두 수를 골라 뺍니다. 빼는데 가장 적게 나오는 두 수를 골라서 빼주세요. 20에서 16이면 4죠. 4로 한번 해보세요. 4, 2, 8, 4, 4, 16, 4, 5, 20. 네, 3개이기 때문에 이 2개가 돼도 해줘야 돼요. 지금은 2와 4가 2로 되죠. 그래서 1, 2, 이 5는 그대로 내려갑니다. 1, 2, 5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나, 둘, 셋, 넷, 5개를 곱해줍니다. 4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5, 8, 50이니까 80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분이기 때문에 80분이라는 건 1시간 20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을 물어봤는데요. 오전 8시에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1시간 20분마다 만나기 때문에 오전 7시 20분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4. 우영이와 정희는 각각 5일 8일 간격으로 공원에서 산책을 한다. 4월 1일에 함께 산책을 하였다면 다음에 처음으로 함께 산책을 하는 날은 언제인지 구해라. 우영이는 5일, 정희는 8일,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는 날은 5와 8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날이죠. 네, 여기만 보세요. 5와 8의 최소 공배수는 40이 되겠습니다. 서로 소기 때문에 그냥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40일마다 만납니다. 그런데요, 4월 1일 날 함께 산책을 했고 다음에 처음으로 함께 산책하는 날을 구하는 건데요. 4월 1일 기준으로 40일 후에 만나는 거죠. 그러면 4월 1일, 4월 달이 30일까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40일에서 29일을 빼서 이 4월 1일에다 더해주게 되면은 4월 30일이 되고 이 40일에서 29일을 뺐기 때문에 11일이 남죠. 그러면 그 11일은 5월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1일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함께 산책하는 날은 5월 11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 두 개의 벨 AB가 있다. A는 12분마다 울리고 B는 16분마다 울린다. 오후 5시에 두 벨이 동시에 울렸다면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시에 몇 번 울리겠는가? 네, 간격이 A는 12분, B는 16분이죠. 그러면 12와 16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분에서 두 벨이 동시에 울리게 되겠습니다. 그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거기서 나오는 분마다 두 벨이 동시에 울리게 됩니다. 자, 그걸 이용을 해서 5시부터 8시까지 동시에 몇 번 울리는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만 보세요. 12, 16 빼보세요. 4죠? 4, 3, 11, 4, 4, 16. 네, 3과 4는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3개를 곱하게 되면은 3, 4, 12, 48. 48분이 되겠습니다. 48분마다 울리는데요. 자, 5시에 두 벨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그러면 5시 기준 6시, 7시, 8시 3시간 동안 즉 180분이 되는 거죠.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18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때 48분, 96분, 네, 48의 배수들이에요. 144, 네, 48씩 더 나가고 있습니다. 192 이런 식으로 쭉 나갈 때마다 두 벨이 동시에 울립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이니까 180분 안에 있는 걸 세면 돼요. 48분, 96분, 144분, 192분은 에도 울리지만 지금 3시간 안에 울리는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180분 안에 있는 수를만 여러분들이 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시에 몇 번 울리겠는가?
3번 울립니다. 6.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맞물려 도는 톱니바퀴 AB가 있다. A의 톱니의 수는 75개, B의 톱니의 수는 60개이다. 이 톱니바퀴가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려면 AB가 각각 몇 번을 회전해야 하는지 구해라. A의 톱니의 수는 75개가 되고요. B의 톱니의 수는 60개가 되는데요. A의 간격이 75고요. B의 간격이 60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맞물리려면 75와 6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톱니의 수만큼이 다시 맞물리는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톱니바퀴 예를 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톱니가 지금 24개짜리 톱니가 있습니다. 여기는 12개짜리 톱니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작은 톱니바퀴의 이 지점과 큰 톱니바퀴의 이 부분이요. 작은 톱니바퀴 툭 튀어나온 부분과 큰 톱니바퀴에 쑥 들어간 부분, 이 부분에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때 이 톱니바퀴와 이 톱니바퀴가 같이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톱니바퀴와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느 경우를 하든지 간에 이게 몇 번 움직여야지 이 자리에 오고 이게 몇 번 움직여야 이 자리에 오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한 번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 톱니가 이쪽으로 가고 이 톱니가 이쪽으로 갔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지점이 이쪽으로 갔을 때 한 번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톱니 바퀴는 24개이기 때문에 24번 움직여야지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의외로 톱니바퀴가 24개니까 이 자리로 돌아오려면 25번, 23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 톱니가 이 톱니로 가는 거를 한 번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가는 거 한 번이라고 했을 때 톱니바퀴 수가 24개니까 24번 돼야지 이쪽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니까 여기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24번 돼야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죠. 톱니의 수만큼 움직여야지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얘는 요것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면 12번이면 이 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톱니바퀴가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려면 A가 지금 75개가 있고요. B는 6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60개와 A의 간격이 75개죠. B는 60개, 톱니가 60개고요. 이 75와 6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은 그 지점에서 다시 맞물리는 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75와 6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빼보세요. 15죠. 15로 나눠봅니다. 5로 되고요. 4로 되고요. 이 더 이상 안 되죠. 그러면 3개를 곱해주면은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15, 5. 네, 5에다 4를 먼저 곱하면 20이죠. 15 곱하면 300이 되겠습니다. 톱니가 300개 나올 때마다 서로 맞물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A의 톱니는 75개니까 그걸 나누게 되면은 300을 70으로 나누면 4가 나오죠. 그래서 A 톱니바퀴가 4번 돌아야만 톱니의 개수 처음서부터 4번 돌아갔을 때 생 거가 300개의 톱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B 톱니바퀴는 60개니까 300이 되려면 네, 5번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A 톱니바퀴 4번 회전을 하고 B 톱니바퀴 5번을 회전해야 되는 겁니다. (7) 톱니의 수가 각각 72개, 45개인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있다. 두 톱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최초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리려면 B는 몇 번 회전해야 하는가? 일단 72와 4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니다. 72, 45 여기만 보세요. 72, 45를 쓰시고 빼봅니다. 빼면 27이죠.
27로 하면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요. 그럼 27의 약수가 1, 3, 9, 27인데 여기서 이 9로 하면 되겠습니다. 9로. 자, 9로 하면은 9, 8이 72, 9, 5, 45. 그 다음 8하고 5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수를 곱하게 되면은 72와 45의 최소 공배수가 구해집니다. 5, 8이 44고 30이면 360이죠. 톱니바퀴가 360이 될 때마다 서로 A, B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게 되는데요. B는 몇 번 회전해야 하는가 물어봤습니다. B의 톱니바퀴 수가 45개죠. 자, 최소 공배수가 360인데 45가 몇 번 들어가죠? 8번 들어가죠. 그래서 B는 8번 회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8. 서로 맞물려 도는 톱니바퀴 AB가 있다. A의 톱니의 수는 70개, B의 톱니의 수는 98개다. 이 톱니바퀴가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게 되는 것은 A가 X번, B가 Y번 돌고 난 후이다. 이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라. 70개, 98개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해줍니다. 네, 여기만 보세요. 70과 9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빼보세요. 28이죠? 28로 하면은 여기가 안 나눠지죠? 그럼 28의 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 1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로 하면은 5가 나오죠? 여기는 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5하고 7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 세 개를 곱해주면은 70과 98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5에다가 14 곱하면 70이죠. 7 곱하면 49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톱니가 490개 될 때마다 A, B 톱니가 서로 맞물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A는 70개입니다. 490을 70으로 나누게 되면은 7, 7이 49, 7번 들어야 되고요. B의 톱니는 98개죠. 490을 98로 나누게 되면은 5죠, 5. 그래서 B는 5번 회전해야 됩니다. 지금 A가 X번, B가 Y번 두 개 더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7하고 5 더하면 12가 되는 거죠. 9. 가로의 길이가 7cm, 세로의 길이가 6cm, 높이가 14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빈틈없이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지금 가로의 길이가 7이고 세로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4입니다. 이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빈틈없이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직육면체를 가지고 정육면체를 만들 때 직육면체에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고요. 직육면체에서 가장 큰 정육면체를 만들 때 라는 상황이면은 최대 공약수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직육면체 모양에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네, 가로 세로 높이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다르죠. 이거를 쌓아서 정육면체를 만드는 거니까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 높이 부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 이거에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이 만들어진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만 보세요. 7, 6, 1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두 수 중에서 가장 차가 작은 거, 여기서 7에서 6 빼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세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 나왔습니다. 1로는 나누나 마나니까 이럴 때는 이 세 수 중에서 두 수 되는 거를 골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7하고 14를 하셔도 되고 6하고 14 하셔도 돼요. 자, 6하고 14를 2로 하겠습니다. 얘는 안 떨어지는 건 그대로 내려보내요. 2, 3은 6, 2, 3은 6, 2, 7, 24. 이제 7과 7이 또 되죠. 7 쓰시고 7일은 7, 안 되는 건 그냥 내려갑니다. 7일은 7. 이렇게 해서 2, 7, 1, 3, 2를 곱해주게 되면은 7, 2, 14, 3, 4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42cm가 되는 겁니다. 10.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5cm, 세로의 길이가 12cm인 직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네, 여기 가로가 15고 세로가 12cm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쭉 이어 붙여서 빈틈없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가장 작은 정사각형, 가장 작은 정육면체, 가장 큰 정사각형, 가장 큰 정육면체 이런 거 만들 적에는 네, 가장 작은 거라고 나올 때는 최소 공배수, 가장 큰 거로 나올 때는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가장 작은 정사각형 물어봤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사용을 합니다. 12와 15의 최소 공배수는요. 12, 15 쓰시고 빼면 3 나오죠. 3, 4, 12, 3, 5, 15. 4와 5는 더 안 되니까 곱해주면 60이 되겠습니다. 60이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11.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4cm, 2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늘어놓아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카드는 총 몇 장 필요한가? 네, 24cm와 2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늘어놓아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니까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거죠. 네, 요거 24cm, 20cm 카드를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빈틈없이 붙여서 큰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24,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은 이 한 변의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24와 20 받침대 하시고 빼보세요. 4죠? 4로 한번 해봅시다. 4, 6, 24, 4, 5, 20 되네요. 6과 5는 안 되니까 이 세 개를 곱해주게 되면은 30, 120, 34, 120이죠. 네,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만들고자 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20cm니까 가로가 24cm잖아요. 그럼 24로 나누게 되면은 5가 나오죠. 가로로 5장이 필요하고 세로의 길이는 20cm인데 120이 되려면은 2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세로로는 6장이 필요합니다. 가로로는 5장이 필요하고 세로로는 6장이 필요하니까 전체 필요한 카드 총 개수는 5 곱하기 6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5는 30장이 필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12.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각각 18cm, 10cm, 6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와 필요한 벽돌의 수를 차례로 적어라. 지금 가로, 세로 이거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드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야 돼요. 18, 1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만 보세요. 여기서 빼서 가장 작게 나오는 수는 10하고 600은 4죠. 4로 안 되기 때문에 4의 약수 2로 합니다. 2, 9, 18, 2, 5, 10, 2, 3은 6. 네, 9랑 3이 되기 때문에 3으로 한번 더해줍니다. 3, 3은 9. 안 되는 건 그대로 내려가야 돼요. 3, 1은 3. 여기 더 이상 되는 거 없죠? 네, 쭉 곱해줍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인데요. 여기가 6, 3, 18. 네, 90이 되겠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는 90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로 18cm고요. 세로 10cm고요. 높이가 6cm가 되겠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는 90이 되기 때문에 가로로는 가로가 18이죠. 90이 되려면 90 나누기 18 하면 돼요. 가로로는 5개를 놓아야 됩니다. 세로로는 이게 10이기 때문에 90 나누기 10 하면 9가 나오죠. 세로로 벽돌을 9개 놓아야 돼요. 가로로는 5개, 가로로는 5개, 세로로는 9개 놔야 돼요. 높이로는 90을 6으로 나누게 되면 15가 나오죠. 높이로는 15개를 쌓아 올려야 됩니다. 15개 쌓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5개, 9개, 15개 이걸 곱해 주면은 벽돌의 총 개수가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5 곱하기 9 곱하기 15를 하는데요. 9가 들어가 있을 때는 나머지 수를 먼저 곱해 주세요. 그러면 75죠. 9라는 거는 75에다 9를 여러분 손쉽게 곱해 주시는 분은 그냥 675가 나옵니다. 그렇게 안 되시는 분은
9라는 거는 항상 10 빼기 1이기 때문에 이 75에다 0 하나 붙이고 75를 빼주면 돼요. 750에서 75 빼면 675 나옵니다. 아무튼 요거는 675가 나온 거예요. 벽돌의 개수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한 모서리의 길이와 벽돌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90cm와 675개, 벽돌의 개수이기 때문에 675개 또는 675장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